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폭발적 성장세는 멈춘 것 같다. 매출이 둔화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중국 때문에, 중국 경계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줄었다? 그러면은 칩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AI 반도체를 많이 사긴 사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AI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만든 빅테크가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만 했는데 해보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드러시 때 금이 발견됐죠. 이때 실제로 돈을 번 건 누굴까요? 물론 금광 회사들도 돈을 벌었는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청바지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땅 파는 기계 만드는 회사, 곡괭이 파는 회사. 금이 나온다니까 모두 다 기구로 사갖고 청바지 입고 들어갔습니다. 금은 안 나오고 이번 팔렸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AI 시대가 왔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빅테크에서. 근데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완벽한 수익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계속 투자해도 맞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폭발적 성장세는 멈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기대치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엔비디아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 이제 이 엔비디아 덕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듣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린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삼전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 또 7만원 유혹받고 있죠. 74,400원 찍은 다음에 주가가 살짝 밑으로 꺾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과연 횡보하다가 급등을 할 수 있을지 다시 밑으로 빠질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일단 수급 동향부터 먼저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 조금씩 파는 것도 보이죠. 그들의 매수 단계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실제로 작년에 NKL의 트레이드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주씩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매가 중요해진 거는 아마 97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 전면 오픈됩니다. 선물 옵션. 시총 1위 종목 아닙니까? 소진율이 50%, 발행 주식 30%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15%입니다. 근데 방향성은 외국인이 정합니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이거는 바로 이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 여러분 매수에 걸었다, 올라간다가 걸었다, 해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전을 매도를 합니다. 반대로 하락에 걸었을 때 어떻게 하죠? 3전을 매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생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중간에 잔파동은 모르겠는데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보됐죠. 1단계, 2단계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신용, 담보대출. 여러분, 개인의 신용과 담보대출이 늘어났다? 웃기는 거는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한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에서 2단계 정도 와 있다. 두 번째, 공매도. 이것도 무시 못하죠. 숏 커버하다가 스퀴즈 가능성이 있고 다시 공매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래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삼전 관련 이슈 체크해보고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3전 보시면은요,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고 유증 얘기가 나왔었죠. 잠깐. 이거 뭐냐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미국 정부로 지분을 넘겨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 TSMC도 이런 비슷한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미국이 반도체가 급한 건 알겠는데 남의 나라 메인 기업 지분을 달라?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승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반도체 관세 때문에 애플과 격차가 벌어진다.
그렇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많이 따라갔죠.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많이 따라왔습니다. 25년에. 근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애플과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근데 애플과는 경쟁과도 하고 협력도 하죠.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원래 소니가 독점하던 시장인데 이번에 삼성이 뚫었습니다. 테슬라 수주에 의해서 잭팟이 터졌어요. 수조 원대 매출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테슬라 23조 수주가 터졌죠. AI 가속기 수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AI6.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만 더 수주하면 됩니다. 이게 AI 가속기거든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핵심 기능,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HBM이 들어가는데 3가 아니고 4가 들어갑니다. 6세대 최신형 HBM 아직 개발 중이죠. 하이닉스와 삼전이.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미 예고했죠. 새로운 AI 칩을 만들 건데 너희 중에 먼저 개발하면 우리가 납품하게 해주겠다. 이거를 뚫어야 돼요. 말하자면 복합 수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속기와 함께. 하반기에도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조 충당금 역시 2, 4분기 실적이 박살난 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HBM이 만들긴 하는데 퀄트를 통과 못해요. 충당금이 계속 쌓였습니다. 이거를 겨우 뚫은 게 테슬라와 애플 수주였죠. 근데 삼성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돌파구. HBM의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AMD와 브로드컴은 납품하는데 엔비디아 퀄트 기준이 높아서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HBM3E와 HBM4입니다. 말씀드렸죠? 새로운 HBM4 6세대 HBM 테슬라, 엔비디아 둘 다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 전환해서 완전히 올라갑니다. 브로드컴은 쓰는데 엔비디아 공급 늦어지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AMD나 브로드컴보다는 훨씬 엔비디아 기준이 높아요.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엔비디아 덕분에 올라간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단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문제지만. 두 번째, 유증 얘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애플과의 격차를 좁혀놨는데 관세 때문에 다시 충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애플의 이미지 센서 소니 벽을 뚫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 충당금이 1조였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박살난 이유가 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AMD와 브로드컴은 됐는데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주가 못 갔던 게 두 가지죠. HBM과 파운드리. 하이닉스에 밀렸고 TSMC에 밀렸고. 근데 파운드리는 대박 수주가 터지고 있는데 HBM 3E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해야 되고 HBM4 6세대 HBM 테슬라 복합 수주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만 된다면 삼성전자 추세 전환하고 갈 가능성이 큰데 파운드리 쪽에 또 실적이 좋아지고 HBM도 실적이 좋아지고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작년에 급등했다 급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중요한 매물대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7만원대 8만원대. 과연 여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일정 정도 저항받고 다시 빠졌다 갈 것인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기술적 신호와 미리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용융자 담보대출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왔을 때 공매도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빠질 때 공매도 많이 해놨는데 얘네들이 환매수하다가 스퀴즈 전략 바뀌면 급등 나옵니다. 공매도 숏 스퀴즈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재작년인가 급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급등했다 급락하죠. 이때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매수 나중에 주식이 안 사지니까 스퀴즈를 바꿨어요.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공매도 영향도 있죠. 숏 스퀴즈. 그리고 박스가 오련된 박스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박스 구간을 만들었던 이유는 못 올라가게 막은 거죠. 왜? HBM과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악재 줄 중에 하나가 HBM, 파운드리는 수주가 터졌고 이제 HBM만 남았죠. 이거 수주만 터진다면 주가는 뚫고 올라갑니다. 수주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보는 외국인이 빠르니까 얘네들이 매집 단계가 올라가겠죠. 1단계에서 2단계, 아마 3단계까지 갈 겁니다. 이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미리 여러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정도 가면 이때는 팔아야 돼요. 급등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중이라는 거. 서서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긴 했는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는 거.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쯤부터는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캐치해서 먼저 대응해야 돼요. 이 박 대표가 외국인들의 전략 전술,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파악한 그들의 전략에 따라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방도 만들었어요. 공부방인데 이름이 공부방이죠. 삼성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분석, 그리고 공부도 하는 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구독하시고 문자 승인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리포트 둘 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 매매 타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7만원대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SMS 문자 신호를 통해서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지셨는데 제가 과거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로 삼성전자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 느끼시죠? 조방원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두산이라든지 하나오션. 두산 얼마 전에 급락도 나왔습니다. 왜?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7월 달부터 물량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9월에 연준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업종별 세터물 분석, 최대 수혜 업종, 중소형주, 탑픽 10종목도 포함시켜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5천억 정도 베팅했는데 여기에 조방원은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여러분 조방원도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IT, 바이오, 중소형주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부담이 크고 자금 부담이 큰 기업들, 이자 비용이 큰 기업들, 대출이 많은 기업들 당연히 이런 섹터 종목들이 가겠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배너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금리라 보내시면 금리 수혜주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매매하시고요. 금리 리포트 미리 확보하셔갖고 미리 선침해 주셔야 됩니다. 9월이면 이미 늦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삼성하고 알려 보내시면 외국인의 전략이 포함된 대응 전략 리포트가 나갑니다.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세 번째, 삼성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일단 반등은 성공했는데 작년 생각하면 뭐 까마득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작년에 이 빠지는 거 보면은 대형주가 이렇게 빠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짧은 기간에.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집니다. 싼 엔화를 빌려서 샀다가 엔화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하니까 때렸습니다. 하루에 막 1000만 주씩 순매도를 했어요. 이때부터 바뀌었죠. 외국인의 매수 단계가 1단계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2단계까지 가려고 합니다. 3, 4단계 아직 가진 않았는데 3단계 정도 가잖아요. 제대로 올라갑니다. 터나서 4단계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4단계 전에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이때 불꽃놀이처럼 확 터졌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신호와 패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왜? 외국인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파생 시간과 연동 때문에 9월 11일 날 선물 옵션 코드러플 위칭 내 마녀의 날이 돌아오죠. 여러분 이날까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외국인의 전략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와 타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삼전을 매매하실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전략을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연봉을 보시면은 2020년 전후까지는 정배열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근데 2020년 전후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왜? 이때부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시대가 되면서 중요해진 게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삼성이 여기서 굴욕을 당한 거죠. 삼성의 태직의만 말대로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HBM에서 늦었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TSMC랑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파운드리는 기술이 많이 따라와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도 뚫었습니다. 대형 수주가 터지고 있죠. 남은 건 HBM입니다. 이 구간을 뚫으려면은 상방으로 가려면 말씀드렸죠. HBM3, 그 다음에 HBM4, 특히 HBM4가 중요한데 기존의 생산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만약에 선점한다면 그동안의 굴욕을 씻고 다시 예전의 삼성전자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매물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 어떻게 뚫고 올라갈 것인지, 한 방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항받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횡보 구간으로 갈 것인지 미리미리 여러분 외국인의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공유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9월 11일 전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선물 옵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외국인의 전략에 따라 타점에 대해 자신 없는 분들은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기관 애용인들은 7월달부터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르고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바로 IT, 바이오, 중소형주들입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탑픽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9월 16, 17 연준 금융위 회의가 열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전에 미리 잡아 두셔야 돼요. 이때가 사겠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때는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는 팔고 나오셔야 돼요.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박자 한 박자 빨라야 돼요. 금리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삼전 아직 고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보고 박 대표의 리포트 텔레그램 미리미리 챙겨두시고 문자 신호도 받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금리 관련 리포트, 금리 수혜주 리포트 보내드린다 그랬죠. 삼성전자 리포트 따로, 금리 리포트 따로 해서 올해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